자, 조동희 씨 입대하신다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입니까? 25일에 입대를 하는데 한 일주일 남았나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이요? 예. 근데 뭐 별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제가 여기 나오는 것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보통 군대 가기 전에 얼마 남았어요? 그럼 네, 저 7일 5시간 28분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뭐 긴장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들려주실 이야기의 제목이 뭔가요? 귀소 본능이라는 제목이에요. 귀소 본능? 네. 제목이 특이한데요? 귀소 본능이라는 거는 동물이나 곤충 따위가 자기 살던 산란 장소나 서식 장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뭐 죽을 때가 다 간다거나 산란 기간이 되면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들어보겠습니다. 조동희 씨 이야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에 등장한 세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의 캐릭터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윤혁이라는 친구는 동물 애호가로서 굉장히 동물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성진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몸이 우락부락한 친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의 거의 주인공격인 영재라는 친구는 그냥 중소기업에서 그냥 샐러리맨을 하고 있죠. 세 친구는 신진도로 가게 됩니다. 밤낚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중학교 동창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밤낚시를 작당한 영재 일행. 다시 중학생이라도 된 듯 한창을 떠들다 보니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영재도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 깜빡 잠이 들었다가 그만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꿈에서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끔찍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옆을 돌아보니까 운전석에 있던 윤혁이가 이 관자놀이 부근에서 막 피가 맥박이 뜰 때마다 불럭불럭 막 솟아나와요. 그리고 뒷좌석에 돌아보니까 뒷좌석에 있던 성진이 이마에는 막 유리 조각이 막 무수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동공 막 풀려 있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악몽에서 굉장히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심연에서 막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잠에서 깬 영재를 반긴 건 산개구리. 영재의 눈앞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산 위로 이동하는 개구리떼의 행렬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산개구리의 귀소 본능이란 거다. 저 산 어딘가에 옛날 서식지가 있는 모양인데. 윤혁은 엉뚱하리만치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였다. 군데군데 차에 치여 죽어있는 개구리들. 차마 개구리를 밟고 갈 수 없었던 윤혁은 행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빨리 출발해. 지금 입질이 제일 죽인단 말이야. 자신의 재촉에도 윤혁이 꿈쩍하지 않자 화가 난 성진.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무참히 개구리떼를 짓밟아버렸다. 여행은 계속됐지만 개구리 사건으로 차 안엔 어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창문을 연 영재. 그런데 이상하네. 왜 바람이 안 불지? 이상한 건 또 있었다. 한참을 달렸건만 도로에 차는커녕 이정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고장났던 차 오디오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곡은 라디오헤드의 크림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다. 개의 주검은 처참했다. 동물 애호가인 윤혁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개구리에 이어 개까지 자신의 차로 친 윤혁은 결국 개의 주검 앞에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이런 상태로 밤낚시는 무리였다. 윤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수석에 있던 영재가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도로 위엔 차도 이정표도 나타나질 않았다. 그리고 이번 곡은 라디오헤드의 크림입니다. 라디오에서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헤드라이트가 또 켜지면서 앞에 봤던 개가 또 서 있는 겁니다. 또 충돌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개를 살펴보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죽어 있는 거예요. 털 한 올도 다르지 않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성진이가 이러다가는 무슨 일 나겠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지나가다가 마을이라도 보이면 거기서 쉬고 가자. 동이 트면 그때 출발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을은커녕 커브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불빛도 안 나오고 그냥 어둠을 달리는 그냥 지옥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라디오의 노래, 상향등을 켠 차량, 그리고 동물의 죽음. 비디오를 반복 재생하듯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됐다. 뺑뺑이 귀신이 우릴 죽이려는 거야. 윤혁이 모든 걸 체념한 듯 말했다. 그때 귀신이 곡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 그렇게 달렸건만 기름이 하나도 줄지 않은 것이다. 진짜 귀신에 홀린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죽든 마찬가지였다. 영재 일행은 반대편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차가 딱 지나가면서 사이드 미러끼리 딱 부딪혀요. 분명히 충돌을 했는데 그래서 영재가 차를 딱 세우고 보는 거예요. 이 충돌 부분을 봤는데 기스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치겠잖아요. 차가 충돌까지 했는데 몇 번이나 반복되는 로드킬도 그렇고 그래서 성진이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침착함을 가지고 애써 진지하게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차를 각기에 세우고 우리 좀 쉬자. 피로와 긴장감이 누적된 세 사람.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졸음이 쏟아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밤새 불지 않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청방명도 충돌사고 발생. 아무래도 가드레일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고가 굉장히 큰 것 같다. 몇 명이 타고 있는 거지? 3명이 타고 있네? 다 죽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재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핑 한 소리가 나면서 막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들이 막 일렬로 나열되기 시작하죠. 사건의 전말이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상황은 영재가 악몽을 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세 친구가 낚시터에 다다를 무렵 잡음만 들리던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번 곡은 라디오 헤드의 크립입니다. 그리고 상향등을 켠 채 반대쪽 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갑자기 나타난 개 한 마리. 하지만 실제 윤혁은 개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고 만다. 진짜 죽은 건 개가 아니라 바로 3명의 친구들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영재의 머릿속에는 귀소 본능에 따른 개구리 떼의 행렬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 영재라는 친구가 사실 로드킬을 했더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과 어떻게 보면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귀소 본능, 일종의 귀소 본능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귀생 본능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것이 허상으로 나타나서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허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영재의 의식은 싸그리 없어집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웠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 이제 잠도 못 자고 운전도 못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팀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 이게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지 현실인지, 뭐 그러니까 이 배경 자체가 되게 좀 저도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나 재밌는 건 뺑뺑이 귀신이라는 게 글쎄요, 뭐 귀신이 그런 귀신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 용어 자체도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다듬었으면 이 작품이 좀 더 의도하는 바대로 좀 더 살리지 않았는가. 굉장히 재밌게 판타지, 공포 판타지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진행을 시켰다 본다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엔딩에 와서는 자, 이제 밋밋한 현실이에요. 교통사고였어요. 여러분 즐거우셨죠? 교통사고였습니다. 뭐 이런 듯한 느낌이 이게 진짜 반전이 아닌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반전이 아니라 참 아쉽다 반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부가 가질 수 있는 또 충분히 보여주었던 그런 미덕에 비해서 그 후반부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